안녕하세요. SK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202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이 100%에서 30% 안팎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그동안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분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그 기준이 아예 사라집니다. 셋째, 장애 3급 어르신들도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을 새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다 파악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간병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비용을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많게는 260만 원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스럽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의료 역량과 간병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정부가 먼저 지정해서 그 병원부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병원을 의료중심 요양병원이라고 부르는데 1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 중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곳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개소 안팎으로 시작해서 2028년에는 350개소, 2030년까지 500개소로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인데요. 지금까지 100% 전액을 내던 간병비가 30% 안팎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가 한꺼번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의료와 간병이 가장 많이 필요한 최고도 환자 그리고 중증도 환자 일부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 1등급과 2등급을 받으신 분, 희귀 난치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 치매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먼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 단계이고 구체적인 병원 선정과 시행 시기는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니 가족분이 요양병원 입원을 앞두고 계시다면 해당 병원이 지정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병수당이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상병수당 이야기입니다. 상병수당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일을 하시던 분이 아파서 일을 쉬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생활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3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주지 않으면 이분은 치료받는 동안 월급이 줄거나 아예 끊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서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지금은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성과 평가에서 상병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하니 이 제도가 실제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병수당을 2027년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라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 기준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쉬어야 할 경우 처음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최장 15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하루 49,540원에서 많게는 68,100원 정도인데 본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시 확정될 예정이니 이 부분은 발표가 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 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등록하신 분은 입원비와 외래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10%마저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낮아지는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희귀 질환 치료제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 3급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연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중복 장애가 있는 3급 어르신들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확대되어 3급 단일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새롭게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확대로 약 7만 5천 명의 3급 장애인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3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단독 가구 월 14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24만 원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장애인 연금은 보통 매년 1월부터 새로운 급여액과 선정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내용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18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앞으로는 장애인 연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생계급여와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이미 많이 완화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크게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을 넘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자녀에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서류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적은데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중증 장애인 분들은 내년 하반기에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급여 이야기입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모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부양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도 가족에게 어느 정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의료와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들부터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희귀 질환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에게 실제 소득은 있는 것처럼 간주돼서 부양비를 차감하던 이른바 간주 부양비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의료급여를 받기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완화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장애인분이 만 65세가 되면 먼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고, 등급을 받으시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장기 요양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 서비스는 활동 지원에 비해 돌봄 시간이 훨씬 적고 주로 집안에서의 식사와 위생 관리를 도와주는 데 그쳐서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지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는 이를 두고 65세 복지 절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65세 이후에도 기존에 이용하시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외출이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췌장 장애가 새로운 법정 장애 유형으로 추가되어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유형이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혈당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으시던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단순히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슐린 치료를 하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치료받는 병원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7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7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전국 확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본인 부담 인하, 장애 3급까지 장애인 연금 확대, 중증 장애인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정부가 방향만 발표하고 예산이나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와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놓으시면 새로운 복지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